네. 자, 바로 또 돌아왔습니다. 이제 자기 채점을 진짜 들어가는데 볼펜을 드는 겁니다. 여기서 볼펜은 색볼펜입니다. 빨간색이나 파란색, 뭐 이런 색볼펜이에요. 연필은 이제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필은 필통에 집어 넣어버립니다. 꼭 이제 그 불안 심리 때문에 막 고치고 싶고 막 이런 마음 때문에 자꾸 연필을 들려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연필은 필통에 놓고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필로 풀어놓은 그 흔적 위에 다시 볼펜의 흔적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학원에서는 선생님이 뭐 필요한 부분은 지문 분석을 해주기도 할 거예요. 학생들의 질문을 한다거나 그래서 그러면 역시 볼펜으로 메모하시는 거예요. 뭐 시 같은 경우는 선생님 설명해 주시면 메모도 하시고 하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제 독서 지문 같은 경우도 역시 막 분석을 해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메모하시는 거예요. 지우는 거 아닙니다. 지우개로 또 연필의 흔적 위에 그걸 표시하시면서 들으셔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문제를 풀었는지. 자, 그럴 때 자, 볼펜을 들고 다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문제가 풀리는 거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볼펜을 들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아까는 안 봤던 4, 5번까지 마저 보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실제 문제 풀 때보다는 시간이 더 걸리겠죠. 봐야 돼요. 그리고 참인의 거짓인 했을 때는 반드시 뭐? 근거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3번이다라고 판단이 됐으면 맞았다고 동그라미를 치시는 겁니다. 이게 자기 채점이에요. 물론 볼펜으로 하겠죠. 문제포노에. 마찬가지입니다. 끝겠죠? 자, 요게 중요합니다. 자기 채점할 때는 세모가 없습니다. 자기 채점할 때는 세모가 없습니다. 나 문제 잘못 풀었어요? 답이 4번이야. 고칠 수도 있겠죠? 거짓이네? 그러면 나는 답이 원래 5번이었는데 4번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문제는 어쩐 거냐? 틀린 겁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자, 이때 아니 선생님, 전 학생인데 제가 얘가 진짜 거짓인지 이게 정말 확실하게 세모에서 나온지 제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네. 아까 서두의 문제를 앞서 문제 풀 때 제가 참진술과 거짓 진술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참진술의 근거가 안 보인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참진술의 근거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거짓 진술도 마찬가지예요. 크다 그랬는데 여기는 작네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혹은 1-1-4는 근거 뭐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뭐 혹은 지문에 이런 말 없음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거짓은. 아까 선생님 이야기했으니까요. 반드시 마찬가지겠죠. 거짓일 때는 어째요? 매한다거나 지문에 없음 뭐 이런 판단이 나오겠죠. 참진술은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 자, 봐봐요. 모든 답지에 반드시 OX 표시를 한다. 세모는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규칙이라고요. 다음, 답의 근거는 반드시 수기로 표시하십니다. 화살표 연결하라 그랬죠. 혹은 번호. 참진술의 근거는 화살표 혹은 번호. 거짓 진술의 근거는 거짓인 이유를 작성한다고. 지문에 없음. 혹은 뭐 이렇게 연결하셔도 돼요. 이해되셨죠? 자, 다시요. 저는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선생님? 자, 그래서 선생님이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질문하시면 돼요. 선생님, 저 이거 세모인데요. 아무리 봐도 못 찾겠어요. 질문하시면 돼요.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자, 자기 채점은 뭐 하는 시간이다? 질문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듣고. 선생님은 답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근데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은 드릴 겁니다. 답의 근거의 위치랄지, 내지는 추론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잘못됐지, 생각이 잘못됐다면 뭐가 생각됐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당연히 소통이 이루어지겠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진짜 답이 뭔지를 판단해 간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들어가겠죠? 자, 여기도 활용. 너 거짓. 너 거짓. 나 이거 거짓이라고 했는데 다시 보니까 얘가 답이네? 나 잘못 풀었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역시 틀렸다고 이렇게 끊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마찬가지. 너 참,
너 참. 그래, 너 확실히 거짓이네. 너 참. 물론 근거는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라고요. 뭐 4-2의 근거는 여기네 하고 한다거나 내지는 이 부분이기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겠어요. 자, 그래서 내가 한 게 맞으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자, 자기 채점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표지는 문제 번호에 표시하는 겁니다. 채점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그걸 보고 너 자기 채점 끝났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잘 모르는데요? 질문하시는 거라고요. 수업을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잘 모르면서도 계속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잘 모르면서도. 그래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잘 모르겠는 건 어쩌라고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적극적으로 소통이 오고 가는 거예요. 당연히 성취 역량이 좋은 막 1등급, 2등급 나온 친구는 어쩌겠어요? 바로바로 질문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문제 풀 때 이미 지가 모르는 게 잘 보였고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안 보이는 게 눈에 금방 들어오니까. 근데 등급이 낮을수록 이거 계속 보고만 있어요. 왜? 아무것도 모르겠거든. 질문하십니다. 무조건 질문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장기채점까지 해오는 게 숙제로 나간 친구들은 질문할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그거는 별표를 쳐갖고 오시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는 장기채점 숙제 허락했는데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별표 쳐갖고 오시는 거. 문제했다 별표? 답지 1번이나 2번은 나왔는데 3번이 안 났으면 3번 했다 별표. 지문에 이 부분 이해 안 돼? 그럼 그 부분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확인할 때 그것부터 물을 거예요. 자, 뭐가 질문이 있었어?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질문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기 채점이 끝난 거는 어디서 끝나냐면 수업 시간에 와서 그 질문하는 과정까지 포함해서 끝나는 거예요. 숙제로 나간 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 채점 해와라 숙제는 끝나는 점이 언제라고요? 수업 시간에 질의응답. 그러니까 질문할 거를 체크해오는 거예요. 물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그냥 모르겠네 이거 아니죠. 모르는 단어 있으면 사전도 찾아보시고 어떤 시가 정말 난 이해가 안 가. 그럼 인터넷 뒤져보시고요. 하시는 겁니다. 그게 공부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채점이 끝났어요. 질문까지 하라고 다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자기채점이 끝나면 그 다음 질문의 권한이 선생님한테 넘어옵니다. 지금 이 이야기도 잘 들으셔야 돼요. 질문의 권한이 있습니까? 자기채점 때의 질문의 권한 학생, 선생님은 답변할 의무. 근데 끝났어. 이렇게 채점이 싹 끝났어. 그럼 이제 어쩐다고요? 선생님이 질문하고요. 대답할 의무는 학생한테 있습니다. 자, 왜 너 2번 설명해봐? 그럼 대답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해요? 그게 자기 채점인 거예요. 하라는 게. 수업 시간에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얘 자기 채점이 끝났어요. 그래서 설명을 시켰어요. 근데 학생이 머리를 긁어요. 선생님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요. 묻죠. 아니 왜 자기 채점 때 질문을 그럼 안 했어요? 이렇게 해요. 그럼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뭐라고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질문 안 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선생님 뭐라고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하시면 돼요. 질문의 범위가 한계가 없다고요. 그냥 드세요. 선생님 2번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전 질문이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하시면 된다고요. 혼 안 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혼나는 경우는 어떤 줄 아세요? 자, 가령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문제의 답이 3번이야. 그리고 이 친구가 3번이라고 답을 맞췄어. 이거 설명을 시켰어. 근데 설명을 못해요. 답을 맞췄는데. 혼납니다. 근데 거꾸로 답이 3번인데 답을 5번이라고 한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채점 다 했대. 틀린 거죠. 설명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막 설명을 혼자 막 잘해. 지문에 여기를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설명 아주 잘해요. 물론 이 설명에는 오류가 있겠죠. 그러니까 틀린 거고요. 그렇지만 칭찬받습니다. 기준이 뭔지 알겠어요? 네, 설명입니다. 4번. 엄청 중요한 이야기예요. 설명할 수 없으면 무조건 질문한다. 그러니까 거꾸로 자기 채점이 끝났을 때 문제 설명해 볼 때 설명을 다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공부입니다. 진짜로. 이게 공부예요.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명예 졸업한 친구들이
정말 자기 채점 짱입니다. 이렇게 해야겠다고요. 국어는 감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 안 돼요. 공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공부예요. 그래서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은 완전 막 열심히 해요, 이거. 그리고 설명도 잘해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어떤 결과가 있냐. 내가 그 수업한 친구들 중에 그 반이 유독 잘하는 친구들이 몰려 있었어요. 한 서너 명, 이렇게. 이제 금방 명예 졸업할 친구들이죠. 이제 그 친구들만 데리고 수업하게 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정말 웃겼습니다. 자, 문제 풀자. 이렇게 했죠. 나는 시간을 쟀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잡고 있어. 자, 끝!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자기 채점 하면 되죠? 지가 막 하는 거야. 지네들이 막. 하면 되죠? 막 해요. 오, 그래라? 나는 그렇겠죠. 자, 질문 있으면 질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도 사실은 걔네도 잘 안 하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체육적으로 정답하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의 강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별로 없어요. 또 어떤 경우도 있냐? 보통 우리 이제 뭐 그 소설 지문 이야기해 봅시다. 소설 지문은 보통의 일반적 지문은 7분에서 8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7, 8분 걸려서 문제를 풀었어요. 역시 9그룹 정도의 학생들입니다. 자, 자기 채점 1, 2분밖에 안 걸려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처음 하는 친구들은 강의를 듣고 하려고 하면 막 시간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1, 2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것보다 자기 채점 시간이 더 짧게 걸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문제 풀 때 이미 다 봐놨어요, 근거를. 그러니까 어디가 목표인지 아시겠어요? 답의 근거를 정확하게 보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목표입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이 훈련의 목적은 자신 있게 정확하게 문제 푸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성실하게 하면은요, 물론 힘듭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성적으로 보답이 올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 채점이 끝났어요. 그리고 설명까지 싹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선생님이 정답을 불러줍니다. 자, 정답을 부를 때는 이 자기 채점이 돼서 고쳐진 게 기준입니다. 가령 1번은 3번이 기준이고 2번은 4번이 기준이고 3번은 이게 기준이고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네. 자, 봐봐요. 자, 답순이 3번. 그럼 맞다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이제 이때는 색연필의 상입니다. 그래서 색연필도 있어야 돼요. 색연필. 자, 이 친구가 답을 처음에는 5번이었는데 답을 4번으로 바꿨죠. 제가 답을 4번이라고 맞추는 그럼 말다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점한 게 기준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친구가 처음에 답을 5번이라고 했어요. 답을 3번으로 바꿨죠. 근데 제가 답을 5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 틀린 겁니다. 왜? 고친 게 기준이니까. 알겠죠? 자, 이 친구 답 4번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근데 정작 답을 1번 그러는 거예요. 역시 틀린 겁니다. 이게 색연필 채점, 정답 채점입니다. 자, 이렇게 끝났을 때 바로 이 3번하고 5번 끄서진 녀석이 이제 나한테 약이 되는 문제입니다. 즉 분석하고요, 성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적 성찰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봐봐요. 나는 정확하다고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근데 틀렸잖아요. 뭐가 있다고? 오류, 문제가. 틀려도 정확하게 틀려라. 막연하게 틀리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한테 약이 되는 겁니다. 분석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었나. 그리고 내면화하셔야 됩니다. 고쳐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성찰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성찰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수업 시간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말씀을 드리게 돼요. 수업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여기까지 진행되는 게 자기 채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업이 진행되는 현장에서는 이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숙제로 나간 친구들은 뭐까지? 스스로 자기 채점을 하는 공부까지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시간 나오면 작품도 찾아보시고 모르는 단어 나오면 단어도 찾아보시고 하셔야 되겠어요. 한자성어 막 모르는 단어 나와. 그럼 한자성어 찾아보시라고요. 소설 지문이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소설 인터넷 검색해 보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공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요? 모르겠다는 별표 치는 거라고요. 지분했다 별표, 지분의 한 부분했다 별표, 문제했다 별표, 답지 3번 했다 별표 이런 거 해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응답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질의응답이 끝나는 과정. 왜? 질의응답하는 과정까지 포함해서 자기 시점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본 수업 시간에 아마 설명들하고 정답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자기채점 숙제가 나간 친구들은 거기까지 해오시는 게 몫입니다. 지금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공부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 당부 이야기입니다. 아까 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감입니다. 근데 그 감이 이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진 감인 거예요. 훈련은 정확하게. 제가 김연아 선수의 이야기를 가끔 예를 들어요. 다 김연아 선수를 아니까. 다른 사람을 예를 들 수도 있지만 김연아 선수를 예를 듭니다.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가 대회 출전해서 막 음악에 맞춰서 막 하잖아요. 막 돌고요. 그럴 때 자, 막 마지막에 막 돌잖아요. 앉아서 돌고 서서 돌고 다시 앉고 또 서서 돌고 막 하잖아요. 그때 내가 몇 바퀴 도는지 김연아 선수 세우면서 돌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음악에 맡겨 돌고 있는 거예요. 감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실전입니다. 근데 김연아 선수가 그거 훈련할 때 그때도 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코치랑 자, 앉아서 너는 10바퀴를 돌아야 돼. 10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거여야 돼. 연습. 그리고 서서는 몇 바퀴, 몇 초 동안. 연습. 정확하게. 그리고 그걸 유기적으로 쫙 연결해서 마지막 최종 결과. 훈련은 정확하게. 이거 있는 순간 여러분들은 국어 공부 잘 못하는 겁니다. 상담할 때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학생들은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요. 그 방법을 몰라서 공부를 안 한다고요. 자기채점.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지만 혹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다른 현장에서 하시는 강사 선생님이 계신다면 꼭 써먹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기채점법 강의가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마 실전 수업, 훈련서 수업 들어갈 때 다들 잘 수업에 적응하셔서 선생님 지도에 잘 따라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에다 메모하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혹시 아직도 메모 안 됐으면 이따 앞부분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꼭 보시면서 메모하시고 자기 걸로 잘 소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기채점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